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송 과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AI 데이. 방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테슬라 봇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해 주시죠. 네, 사실 테슬라 AI 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 사실 뭐 개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 시장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도 제대로 보질 못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 뭐 어쨌거나 일단 AI 데이에서 뭐 자체 개발한 이제 이 테슬라 봇을 이제 공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뭐 테슬라 봇을 이미 완성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2022년도에 이 테슬라 봇 관련돼서 프로토타입 관련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년에 테슬라 봇 프로토타입이 나올 예정이고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노동 비용을 줄여서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이제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즉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이 로봇이 대처를 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더욱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보다 더 이런 로봇을 이용을 해서 그렇겠죠.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지금 산업용 로봇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네. 관련돼서 이 어느 정도의 이런 이 머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AI 칩이라는 이런 쪽이 발달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왜 같이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체 개발한 이제 반도체 D1을 이제 이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의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성능이 좋은 이제 슈퍼컴퓨터이고 AI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1초에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의 능력, 한계의 이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다.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1초에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이 단위수로 나왔던 게 경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예, 빨라지군요. 그만큼 이제 예. 1초에 많은 이제 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컴퓨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워낙 정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사용을 해서 사실상 GPU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더 최적화된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우리 슈퍼컴퓨터에 이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현상 자체는 사실 애플에서도 이제 AP를 직접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던 부분이 네. 있었었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라이더나 레이더 관련된 부분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심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예. 그게 이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아.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이 카메라를 8개를 달고 있는데 네. 그 카메라 8개에서 들어오고 있는 많은 정보의 내용을 이제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 보내게 될 거고 그 도조가 빠르게 연산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이 자율주행을 실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연산 속도로 라고 승부를 거는 거군요. 연산 속도를 많은 부분 늘리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처리를 하면 하게 될수록 더욱더 AI에 대한 부분이 더 깊어진 교육의 수준을 가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더욱더 우리는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테슬라가 이러한 이제 AI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제 AI 대기를 마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로봇을 만들든 자율주행을 하든 이제 빠른 연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더 제시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AI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는 이 관련돼서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네. 약간 모호하다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그래요?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UBS에서는 이 행사가 머신러닝 관련된 인크루트를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기는 했는데 네. 이 사람 뽑는 데는 이제 이 부분의 그건 행사가 알겠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음. 이 UBS가 추정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시기를 더욱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그렇군요. 자율주행의 시기는 그냥 예전에 나왔던 그 스케줄대로 테슬라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UBS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테슬라 봇을 이제 이 출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일정 자체는 지나치게 이 낙관적인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랬군요. 로봇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욱더 오랜 기간이 필요했었었는데 테슬라가 과연 이렇게 빠르게 정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이 우려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서는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더욱더 지금 중요한 것은 독일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러한 이제 이 생산이 더욱더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나 감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로보택시와 머스크의 다른 미래 공상과학 프로젝트에서 보았듯이 네. 이 테슬라의 봇은 절대적인 의문덩어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네. 이 테슬라 봇 그리고 AI 데이 관련돼서 예전만큼의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시장과 테슬라의 이제 CEO의 그런 관점 자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확실히 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연결해서 이제 당장 오늘을 보자면 그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오르게 되면서 네네. 오늘 기대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기술 관련된 성장형 관련돼서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그렇게 크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네. 결국에는 시장이 끝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큰 이러한 오늘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 쪽이랑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그렇죠. 이제 사실상 시장도 안 좋았었고 지수가 밀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이 다시 한 번 더 매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족 보행 관련돼서 네.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고요. 뭐 상장한 이후에 사실 뭐 이렇다 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없었었는데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주가의 수준을 유지를 해줬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관련된 섹터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죠.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S&P 500의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던 걸까요?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엔비디아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S&P 500의 상승률 1위였어요. 그날 그랬죠. 금요일 날에서. 예,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악재를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이제 ARM 관련돼서 인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 네. ARM에 대한 인수가 경쟁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이제 심각한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다 이제 더 많은 이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의 인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그 두 기업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뭐 기타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뭐 한국 등 대만 뭐 여기에 이제 각국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지금 많은 부분 다시 검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미국과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뭐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ARM 관련돼서 일단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경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악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5% 넘게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던 부분과 함께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는 나스닥 관련돼서 성장주 위주의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더욱더 엔비디아에 많은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 68%가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게이밍 사업부가 85% 정도 이제 이 많은 부분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 판매하고 닌텐도 스위치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한 35% 정도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니드엠에서는 이제 3분기 때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랬군요.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상향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하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렇죠. 이제 발목이 네. 잡았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네. 이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일부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2분기 때 차라리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우려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종목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네, 국내 증시 종목으로는 한 가지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C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엔비디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랩, 예. 이 기업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8월 17일까지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랬네요. 예, 그러다가 요 근래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이 테마성을 이루게 되면서 네.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사실 관련주로서 뭐 오늘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시장 상황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 이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